제가 지난 5월에 결혼한 지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결혼 기념일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세길교회에 출석한 연도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다니던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 김두현 씨를 따라서 세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남편이 사랑의 교회에 가서 이제 적응하는 것보다 제가 세길교회를 선택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인의 예쁨과 축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연히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 둘 다 지금 한국에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서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해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딸이 4살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혼자 잘 놀던 아이가 제 앞에 오더니 한참을 우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한 바가지를 쏟으면서 서럽게 울길래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하트를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듣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트 100개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딸 하트를 잘 그리려면 엄마가 100개 그리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야지 예쁜 하트를 잘 그릴 수 있게 돼. 그랬더니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난 하트가 싫어. 그리고 거실로 달려나가서 또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는데 문득 조용해져서 보니 거실 구석 소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다가 코까지 골면서 고나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맺혀있는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있노라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것을 잘 하려면 그만큼 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 써야 하죠. 한두 번 그려보고 엄마처럼 예쁘게 안 그려진다고 하트 싫어 하고 울던 딸내미가 되게 귀여우면서도 혹여 제 평소의 태도가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했습니다. 말씀 나눔을 하겠다고 수락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성경을 강해하거나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 해석 같은 건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도 제게 그런 걸 기대하진 않으시죠? 한숨을 푹 자고 맑은 얼굴로 제게 안겨온 딸내미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듯이 딸내미 다시 한번 하트를 그려보자. 이번엔 더 잘 될 거야. 엄마가 옆에서 응원할게. 그저 하나님께서 저의 평범한 일상에서 내려주신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응원과 애정 어린 시선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미션.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원료가 동일한 것인지 아시죠? 바로 탄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상처들이 바로 탄소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부딪힌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이민을 가서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일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건물에 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리석 복도가 보였습니다. 발소리가 울리는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한참을 따라 걸어간 끝에 와글와글 시끄러운 교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데려다 놓고 입학수속 통역을 위해 같이 왔던 언니는 잘해보라며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진짜 따라가고 싶은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소음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저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가까이 오신 선생님도 마찬가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스페인어였거든요. 영어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의 눈빛에서는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따뜻함을 느꼈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그냥 집에 있을래. 나 집안일 잘할 수 있어. 빨래도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집에만 있게 해줘. 나 학교 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고 막 졸랐었어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애를 학교에 안 보낼 건 아니니까. 그때 엄마가 학교에 관한 거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네 동생들도 네가 다 챙겨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린 마음에 되게 외롭고 서러움 같은 감정이 막 분수처럼 솟아서 그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 깊은 상처가 돼서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시작한 학교 생활은 제게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울지 말 것. 울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마음만 더 아프고 다른 사람, 특히 동생들에게 불안과 슬픔만 더할 뿐이므로. 두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나는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 그래야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동생들에게 좌절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으므로. 세 번째, 절대 변명하지 말 것. 그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 일을 더 잘해야 된다. 일의 결과는 그동안 과정에 대한 나의 책임이므로. 이 세 가지 다짐을 하면서 까불까불 밝고 명랑했던 저는 굉장히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신중한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집안일, 학교일, 교회일 등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그 다짐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러자면 어떤 일에든 성실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애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게 느껴졌던 일들이 성실함과 집중력, 책임감과 신중함, 끈기와 회복력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품성들을 키워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세계 어디를 가도 내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커다오 였는데 저희 3남매는 그런 사람들로 컸습니다. 각자 가정을 가지고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말이죠. 저는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도 좋고 꼭 필요한 에너지원인 석탄도 좋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후대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다만 저를 다이아몬드이게 하고 석탄이 되게 하는 원료가 마음의 상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막연함, 모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은 제 마음에 화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느꼈던 정체성과 꿈, 진로에 대한 혼란, 역시 방황,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나만 겪고 있고 나만 어렵고 나만 답이 없던 것 같던 그 문제들을 이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이 너무도 아프게 겪고 있음을 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가고 자신이 믿는 가치와 신념에 따라 고민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탄소라는 원료가 다이아몬드나 석탄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문제가 제 상담의 강력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실패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어떤 물질로 변화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늦지 않았음을 잊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이 곧 어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독서가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 중에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글은 수수하면서도 뛰어나서 정조 임금이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글들을 모은 청장관전서에 보면 가슴을 움직이는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쇠똥구리는 쇠똥경단을 아끼기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용은 여의주를 뽐내지 않고 쇠똥경단을 비웃지 않는다 라는 구절입니다. 용이 되어 여의주를 물었든 쇠똥구리로 쇠똥경단을 굴리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것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덕무는 해석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그 재능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유능하고 높이 빛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재능과 꿈과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재능이 용의 여의주처럼 빛나고 희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쇠똥구리의 쇠똥경단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 순간에 부모는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깊이 심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쇠똥구리가 자신의 쇠똥경단을 아끼는 것처럼 자신의 재능과 외모, 삶을 아끼고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조건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쇠똥경단을 부지런히 굴리는 작업을 다른 용의 여의주보다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이가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이라 생각하시는 부모님은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뽐내지 않고 다른 이의 것을 비웃지 않는 바른 마음을 갖도록 단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비웃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불어 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야기, 미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미처럼 살고 싶니? 배짱이처럼 살고 싶니? 중3 학생들의 진료 관련된 상담 수업을 시작하면서 소그룹 학생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는 개미냐 배짱이냐? 조금은 생경하고 단순하지 않은 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 나는 배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아이도 있고 자신은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실제로 부지런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머뭇거립니다. 개미라고 생각하기에는 자기 삶이 한심하리만치 게으르고, 배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개미는 내일을 위해 오늘 열심히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 일이 지금 당장에는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일 뿐이지만,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 내일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개미이죠. 또한 개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개미 집단 전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삽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마시멜로우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소개받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마시멜로우 이야기. 한 방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우가 가득 들어있는 접시를 놓고 아이들에게 지금 하나 먹을래? 좀 이따가 2개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선택으로 아이들을 2 그룹으로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라도 지금 당장 먹을래요? 하는 그룹과 조금 있다가 2개 먹을래요? 하는 그룹. 이 이야기의 핵심은 즐거움을 유예할 줄 아는 아이가 나중에 더 잘 되더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가 이 이야기에 근거한 부모들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공부해라. 그래야 나중에 좋은 직장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개미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럼 배짱이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짱이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즐기는 주체입니다. 내일의 안락함을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유예하지 않죠. 또한 배짱이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죽으면 공동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만이니까 배짱이는 자기 자신이 곧 세계라고 여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개미가 되기 싫으면 제대로 된 배짱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띵가띵가 노는 존재가 아니라 노는 것을 네 일로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열정을 바쳐 사는 배짱이가 되어라. 자아 실현을 하는 배짱이 얼마나 멋있느냐, 뭐 이렇게 아이를 동기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니 배짱이는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바이올린을 켜야 하죠. 그렇기에 배짱이는 개미보다 지독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현재를 즐기면 된다는 배짱이의 시간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의 성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 중에 이상적인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내 아이가 어떤 존재로 성장하길 아니면 살아가길 바랄까요? 배짱이 즐기면서 둘 다 예. 둘 다 아니다.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나? 만약에 자신의 삶이 앞에 2가지 전제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면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 개미와 배짱이라면 나는 어느 곳에 있을까? 아이들에게 사고하는 능력에 대해 강조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김두현 씨? 당신의 삶은 개미입니까? 배짱입니까? 집에 가면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향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새길교회를 다니는 예수 따름이라는 정체성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품고 있는가? 나와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소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삶의 미션을 고민하는가? 저는 우리가 함께 그리고 색을 입힌 새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토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새길의 정체성을 제가 가지고 싶고 여러분과 같이 쉐어하고 싶습니다. 새길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저의 자리를 빛내고 싶습니다. 특정 부서나 새길 기독사회 문화모원에서 진행한 행사를 숫자로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서 느끼는 새길 운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구절,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저의 삶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새길교회를, 새길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공감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예수 따르미의 공동체를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새길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품으며 당신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예수 따르미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